태아 때 다른 어떤 감각기관보다 먼저 발달하고 또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조차 그 기능을 발휘하는 감각기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가로브의 낭독 독서법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미하일 엔데의 소설 모모. 주인공 모모는 오래된 원형 극장터에 살고 있는 한 소녀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어느 날부터 그곳에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고아소녀 모모를 좋아한다. 모모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이전에 그 아이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모모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는데 모든 문제가 있거나 다툼이 생기면 사람들은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모가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일까? 모모는 해결사가 아니다. 그럼 모모는 대단한 내공을 가진 심리치료사일까? 아니면 모모가 현명한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일까? 모모에게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모두 아니다. 모모가 특별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모모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가 있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재주람? 남의 말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이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만큼 진심을 담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해낼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까맣고 커다란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다.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에게 말을 하다 보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어느덧 거침없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다.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내 인생은 실패했고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치 망가진 냄비처럼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중에 벌써 어느새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모모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미하일 앤데 모모. 처음 모모를 읽었을 때는 모모의 이런 능력이 신기하지 않았다. 잘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책을 다시 보니 모모의 잘 들어주는 능력이 참 부러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고 떠나는 것이 정말 무림의 고수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사실 모모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는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 만약 주변에 모모처럼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한 관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항상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며 절대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모가 가진 듣기 능력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시절부터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태아 때부터 신체의 다른 어떤 감각기관보다 귀가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여 주변의 소리를 인지하며 자라났다. 소학에는 부인이 자식을 임신하면 귀로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밤이면 소경 악사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하고 올바른 일을 말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임신한 부인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심지어 자는 것마저 조심해야 했다.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태교를 해왔던 것을 보면 선조들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태아는 뱃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뿐 아니라 심장의 박동 소리, 위와 내장의 움직이는 소리,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는 숨쉬는 소리를 듣는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를 듣는다. 어머니 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여인의 소리, 운전 중 엔진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TV에서 나는 소리도 듣는다. 때문에 온갖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 태아는 갖가지 소리가 섞인 계곡의 폭포 소리를 듣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서정로, 잃어버린 지혜 듣기.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실제로 온갖 소리를 다 듣는다. 어머니의 숨소리부터 심장 박동 소리, 내장이 움직이는 소리뿐만 아니라 TV 소리까지 거의 어머니가 듣는 소리는 다 듣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모처럼 듣지 못하고 있을까? 모모처럼 제대로 된 듣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김중미 작가의 소설 모두까먼의 한 농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벼도 말이지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듣거든. 이렇게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또 한낮에도 논에 내려와서 주인 발소리를 들려주면 벼가 아,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쑥쑥 자라는 거야. 뭐든 살아있는 것 말이지. 사랑이 가장 중요해. 나는 벼를 기르면서나 포도를 키우면서도 늘 그걸 먼저 생각해. 그리고 우리 유정이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고. 귀를 가진 사람,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모두 듣기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한낱 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벼는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쑥쑥 자란다. 벼에게 주인의 발자국 소리는 곧 주인의 관심이자 사랑인 것이다. 듣기는 곧 사랑이며 관심이다. 모모의 듣기에는 타인에 대한 애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만약 우리가 듣기를 잘 못하고 있다면 대상에 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열심히 듣게 되지 않던가. 호모 큐라스의 저자 고미숙 작가는 귀는 잠들었을 때에도 기절했을 때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다치지 않는 존재의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문이자 통로라고 표현한다. 그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우리가 가진 귀는 세상과 연결하는 문이며 사랑과 관심이 드나드는 통로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산다. 알람 소리에 잠을 깬 순간부터 다시 침대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될 때까지 과연 당신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하루를 채우고 있는가? 불평과 짜증, 욕설과 온갖 소음을 들으면서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웃음소리와 칭찬, 좋은 생각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보내고 있는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물이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좋은 말을 들려준 물, 나쁜 말을 들려준 물을 비교해서 물의 결정을 보여준다. 좋은 말을 들은 물은 결정이 예쁘고 건강한 물이 되는데 반해 나쁜 말을 들은 물의 결정은 일그러지고 썩어간다. 물 또한 좋은 말과 나쁜 말에 섬세한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람의 몸은 어떠하겠는가? 당신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을 권리가 있다. 좋은 말이나 좋은 생각으로 채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스스로에게 당신이 직접 좋은 말을 들려줄 수 있다. 설령 좋지 않은 환경에 있더라도 좋은 자신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낭독 독서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자. 나의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매일 좋은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오늘 하루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었는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만 자신을 채웠는가? 아니면 힘내자, 사랑한다 등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로 채웠는가? 과학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전자와 후자의 하루는 참 다를 것 같지 않은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주는 글을,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주는 글을,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는 글을 오늘 당신 스스로에게 읽어 주어 보라. 낭독으로 시작하는 아침도 낭독으로 마무리하는 밤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진가로그의 낭독 독서법 중에서 다른 어떤 감각기관보다 먼저 발달하는 감각기관인 귀. 그래서 임신한 부인은 태아에게 태교할 때 좋은 말을 들려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 또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조차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는 감각기관이 귀라고 한다. 우리는 존재의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귀로 어떻게 상대의 말을 들어왔나? 편견에 사로잡혀 예민하게 듣거나 또는 대충 건성으로 들었던 경우는 없었는가? 소중한 귀의 기능을 귀하게 쓰려면 상대의 말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